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력 신호하고 에너지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또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몇 개 함수들이, 몇 개 신호들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함수가 있었죠. 스텝 펑션, UT라고 하는 스텝 펑션은 특이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은 전력 신호다 그랬고, 상수에 해당되는 신호, 이것도 전력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제 1-1번에 보면 6개 신호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A번, B번, C번 쭉 신호가 나오는데 전력 신호인지 에너지 신호인지 구분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시험 문제 낼 때는 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B번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요게 전력 신호입니까 에너지 신호입니까 물어가지고, 만약에 에너지 신호라고 하면 그럼 에너지 값이 얼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값을 산출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B번 신호는 에너지 값은 얼마다, 그리고 전력 신호는 빵이다. 왜? 에너지 값이 일정하면은 전력 신호는 미분하는 거니까 빵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실제 수치상으로 에너지 값이나 전력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혹시 7급 시험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뭐 급수를 높여서 시험 보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이론을 아주 좀 어렵게 냈다, 이게 실제 뭐 에너지가 얼마다, 전력이 얼마다까지, 뭐 물론 그거는 수학적으로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만은 그런 경우가 혹 생길까 해서 뒤에 그 해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쭉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에너지 값은 얼마 나왔고 전력은 빵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력 신호 같으면 전력은 50W 나왔고 에너지는 무한대입니다. 전부 그 정의에 의한 식에 대입해 가지고 해석을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왜? 이런 쪽 구분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뒤에 해설 보면서 하시기로 하고, 우선 어느 쪽 신호에 들어가는지를 저하고 빨리 한번 고르는 형태로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주기적인 신호 있죠. 주기적인 신호는 F번 구형파 펄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D번 사인파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는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끝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기적인 신호는 한 주기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번하고 F번은 주기 신호니까 전력 신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2번 있죠. 2번 구형파 펄스 하나 덜렁 나오는 거 있지. 네모파 펄스 하나 덜렁 나오는 것. 이건 뭐예요? 요거 하나 면적은 즉 크기가 되니까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지? 시간 제한되어 있고 어떤 크기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번 그림 있죠. 자, A번 그림은 제일 큰 놈이 1 아니에요? Y축과 만나는 값이 제일 큰 거죠. 1. 뭐 여기는 A다, 이렇게 값이 A다 그러면 A다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간이 T가 크면 클수록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어떤 크기, 면적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기, 시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A번하고 2번은 에너지 신호예요. 근데 B번은 뭐예요? 오른쪽은 A번하고 파행이 같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A 번하고 파이 같습니다. 이것은 크기하고 시간 제한돼 있어. 근데 왼쪽은 이게 계산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쪽으로 무제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값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B번은 에너지 신호가 아니고 전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번 있죠. C번 아까 이야기했지. 스텝 펑션이라고. 계산함수. 계산함수는 뭐지? 오른쪽 시간이 무제한 아니에요? 그럼 무제한이니까 에너지 값을 수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무한대 값이 돼서 에너지 신호가 될 수가 없다. 전력 신호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면 되고, 그 예제 위에 보면요. 위에 보면, 자기 상관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자기 상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가 두 개가 있으면 XT라는 신호가 있고, 그렇죠? XT라는 신호가 있고 YT라는 신호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상관성이 어느 만큼 있느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크기가 똑같을 때, 똑같은 신호는 상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 신호만 가지고 상관성을 따지는 것은 자기 상관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 신호인데 이건 XT고 이걸 YT라고 썼지만은 실은 이것도 XT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 신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T1이라는 시점의 값이 10이고 똑같은 신호인데, 그렇죠? 똑같은 신호인데 T1의 값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T1에서 요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값이 또 얼마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이코르가 되면, 그러니까 아주 랜덤한 신호 있죠? 랜덤한 신호가 잡음 신호예요. 이게 잡음 신호 아니에요? 랜덤한 신호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런데 어떤 신호에 요 T1이라는 요 시간대 크기하고 또 요때 크기가 또 요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T2라는 시점에 이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말은 어떤 일종의 어떤 주기 개념으로 요만한 시간이 지나서 요게 같다. 또 요거 같다 그러면 요거는 자기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기 상관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대봐. 그럼 요 시점의 값하고 요 시점의 값이 막 틀리겠지? 그게 잡음 신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잡음.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 시간이 빵이 되면 T1 시점 값하고 T1 시점 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빵이 되면. 그럼 그때는 그야말로 자기 신호 하나만 가지고 제곱을 넣는 거 아니에요? 제곱. 그렇지? 만약에 요 신호하고 요 신호를 곱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요만큼 벌어진 요것을 뭐 델타 T라고 했지만 보통 타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의 폭입니다. 그럼 타워가 빵이다 그러면 그럼 그때는 뭐예요? X1T 하나 요 자체 값 아니에요? 요 자체 값 여기다가 요걸 곱하면 이건 전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력. XT를 전압이나 전류로 볼 수 있으니까 곱하면 전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력으로 환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렐러티브어는 서로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런 첨자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XX 쓴 것은 요거 X 쓴 겁니다. 뭐 하나만 쓰기도 하지만은 XY 그러면 신호가 다른 거 그때는 상호 상관 함수다 정의할 때 이렇게 쓰는 기법이고 자기 상관은 동일한 신호에서 그 말이죠. 그때는 XS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그래 놓고 타워라는 시간의 그
천이 변화량을 델타 t라고 쓰면 더 알기 쉽지만은 함수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을 인테그랄 한 주기 마이너스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해서 t로 나누면 결론은 전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상관 함수의 상관성이 아주 우수할 때는 아주 우수하다는 말이 뭐예요? 요 델타 t가 빵일 때 아니에요. 그럼 그야말로 자기 신호 하나가 겹쳐졌다고 볼 정도로 아까는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었는데 요 벌어진 간격이 빵이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니까 그냥 요 시점에서 그냥 요 신호 두 개를 곱한 그런 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게 가장 자기 상관성이 우수한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타워가 0이면. 그래가지고 요 식에 의해서 정의하면요. 거기 1-6번씩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 신호의 자기 상관 함수도 결론은 타우가 0일 때 P하는 일정한 전력 값으로 탁 산출돼서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상관 함수라는 어떤 신호, 이런 신호도, 에너지 신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에너지 값을 여기다가 1-5번씩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렇지? 에너지 값을. 그래서 여기 리미트를 취한 이유는 어떤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제 무한대 주기라고 볼 때는 극한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5번씩도 결론은 타워가 0이 되면 타워가 0이다 그 말이지. 0이 되면 에너지 값도 탁 얼마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타워가 0일 때 그때가 아주 자기 상관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기 상관 함수의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니까 타워가 0일 때도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이 탁 나오고 또 타워가 0일 때 한 주기 전력을 계산해 보니까 전력 값도 일정하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상관 함수라는 어떤 이런 하나 신호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양쪽에 다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간에 일정하게 이런 값이 정의가 되는 양쪽 신호에 해당이 된다 하는 아주 특이한 내용을 여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 자기 상관 함수에 관계되는 요 식 있죠? 이렇게 식을 세웠다 그 말이지.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어떤 잡음 신호에서 잡음은 시간에 따라 값이 막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T1 시간 값하고 또 요만큼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T2 시점의 값하고 그 값이 만약에 일치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확정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상관성이 우수한 신호다 이렇게 정의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 상관 함수라는 요게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돼가지고 요거에 대한 상세한 개념하고 여기는 뭐 개념 없이 그냥 간략하게 신호 구분에 들어왔지만은 요 상세한 내용은 요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워낙 중요한 함수가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험 문제는 이 파트에서 중요한 시험 문제는 자기 상관 함수에서 타워가 0일 때 그렇지? 타워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요 시점이 요 벌어진 시간에 시간의 그 변동분이 없을 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요 시점이나 똑같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기 신호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워가 0일 때는 최대 전력을 갖는다. 최대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자기 상관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후에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신호의 전력 밀도 스펙트럼 하는 내용하고 또 신호의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 하는 내용들이 아주 고난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다음 시간에 자기상관함수, 또 전력 밀도 스펙트럼, 또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 하는 것을 별도로 공부를 한 후에 요 파트를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차후에 쭉 같이 또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